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경기는 내리막길인데 경기 방어주를 팔고 있다. 거기다 더해서 미국 금융시장이 20년 내 최고 버블 상태에 올라와 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분석 기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부탁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마켓인 뉴욕 증시 곧 조정에 들어갈 것이란 불안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욕 증시는 9년 동안 꾸준히 강세장을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지난 20년 이래 지금 가장 큰 버블을 보이고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CNBC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기사에서는 업종별 주가 편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기 방어주인 헬스케어주, 통신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하반 국면에 들어선다면 이런 경기 방어주들을 지금 매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뉴욕 증시 조정에 들어가게 될까요? 또 들어간다면 어떤 대책을 가져야 할까요? 관련 얘기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 금융시장이 20년 내 최대 자산 버블이다. 또 앞으로 한 1년이나 1년 반 사이에 경기는 내리막길로 꺾일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버블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미국 자산시장? 버블을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른데 네. 단순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보면은 단순 퍼는 아마 지금 18배 약간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블이라고 히스토리컬리 보기엔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케이프 PER이라고 해서 네. 경기를 좀 조정해서 또 PER을 구하는 게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 대비해서는 PER이 되게 고평가돼 있다. 네. 그걸로 구하는 걸 제가 보니까 34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버블이네. 그럼 이제 버블이죠.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미국에서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주가도 이제 많이 올랐던 상태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도 그 해외 쪽 기업들 분석을 좀 하는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상황에서 이게 버블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대단하게 아닙니다. 서프라임 사태 이전하고 비교해서 대단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경제는 그만큼 훨씬 더 이제 다시 재조정돼서 성장을 했는데 커졌잖아요. 미국 전체 부동산 가격을 2000년 1월로 기준으로 100포인트로 봤을 때요. 네. 전고점이 이제 아무래도 서브프라임 전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2017년 말에 그를 소폭 상회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물론 빨리 회복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경제 규모가 그만큼 다시 훨씬 커졌고 커졌잖아요. 미국 경제도 지금 계속해서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소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른 것은 맞는데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의문점이 남습니다. 네. 버블이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네. 이게 버블이 확실하면 네. 나 그냥 손절하고 현찰 딱 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주식시장 얘기가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 얘기거든요. 미국 깨지면 우리도 깨져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현재를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네. 미국 경제가 일단은 확장 국면에 있어요. 네. 있는데 얘가 역대 두 번째로 긴 기간이기 때문에 심증적으로 조만간에 경기가 꺾이는 시기가 곧 올 거다. 이제 그런 거에 비춰보면 현재 주가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제 이 톤이 현재 이제 기사의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도 했지만 사실은 미국의 기업 실적으로만 보면은 계속 우상향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포빈스에 깎아주고 어쨌든 미국 경제 성장이 올해 2.8% 나오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비춰보면 제일 좋은 호황 시절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거는 이른바 빵이라고 하는 그 기술주 중심인데 네. 이게 기술주가 예전에는 이른바 이 경기의 민감주라고 얘기들을 우리가 했고 그렇게 도식화시켜서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뭐 AI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 나라만 하더라도 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 반도체 주식이 꺾일 때가 됐는데 안 꺾여요. 네.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하고 무관하게 산업 구조의 변화, 네. 또 뭐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 때문에 네.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말고도 계속해서 이 반도체와 기술주 관련된 IT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기 민감주인 IT주가 계속 가니까 이게 버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은 산업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데서 왔지 않냐. 민감주가 아니라 중심주다 이렇게 봐야 된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경기 방어주보다 훨씬 기업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PR을 높게 준다는 얘기는 이 실적의 안정성을 결국은 밸류로 쳐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버블이라고 이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반대 시각이 있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속될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꺾이는 시점이 올 텐데 그 꺾이는 시점이 저는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미국 경기 꺾일 때 꺾인 다음에도 주가는 한참 날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하고 주가가 꼭 동행, 순행, 뭐 선행, 후행하진 않고 부동산 가격도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현재 기업의 어닝을 이끌고 있는 현재 모멘텀이 언제 꺼질 거냐.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변수, 이 트럼프가 돼서는 감세에 대한 효과 부분들, 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산업 구조적인 변화, 뭐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경기가 부진해도 이른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주식들은 그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인력도 별로 많이 안 들고 기업의 효율성은 되게 좋아져 있고 주가가 기업의 이익만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어쩌면 얘네만 잘 나가고 다른 기업들은 주가가 뭐 양극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 꺾여요, 근데? 앞서 메인 토크 시간에도 저희가 뭐 잠깐 얘기했지만 네. 뭐 원래대로라면 이제 약간 뭐 올해 말 내년 초에 슬로우 다운 될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펌프로 이렇게 더 높이고 내년까지 연장을 시켜놓은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연준도 그렇고 대부분 전망하는 곳들은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이 좀 낮아지고. 여기 기사에서 지금 내년 예, 말로 지금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내년보다는 내후년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건 뭐 컨센서스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계속 성장률은 낮아진다. 낮고, 예. 근데 경기 하강은 여기서는 내년 말 정도로 지금 보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슬로우 다운 되는 거 정도면 괜찮은데 뭐 여기에 뉘앙스는 많이 꺾이는 게 약간 내년 그렇죠. 말이다. 예, 리세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뉘앙스입니다. 리세션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90년대 후반부터 보면은 약간 이제 경기와 자산 시장이 조금 어긋나서 움직이는데 네. 우리도 그때 2007년, 8년을 보면 우리가 리먼 망하기 전까지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그때 유로존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2007년 초부터 조금 이제 불황으로 가기 시작했었고, 그런데 주가는 계속 괜찮았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벌써부터 준비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오히려 이제 뭐라고 주식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냐면 미국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되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 오히려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됐는데 이거 과거와 달라졌다. This time different. 오히려 이걸 조심해야지. 벌써부터 조심해서 이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오르잖아요. 그럼 또 손절하면서 마지막에 또 한번 큰 버블을 더 만들고 이제 그때 진짜 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아직은 들고 있어라. 저는 아직은 들고 있어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만 없으세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미국 경기가 이제 꺾인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건데 지금 미국만 좋았던 경기잖아요. 왜 미국 경기가 꺾여? 그럼 다른 데는 어차피 안 좋았어 그동안. 그럼 뭐 미국만 꺾이는 거야? 아니면 미국 경기 꺾이면 다른 데는 더 나쁜 거예요? 아무래도 좀 동력이 약해지겠죠. 지금 OECD CLI 보면은 미국이 한창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가속화를 할 때보다 진폭이 좀 작아졌습니다. 네. 물론 중립선을 상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해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확장 국면은 가고 있으나 어떤 성장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은 얻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극단적으로 미국이 간다. 뭐 그런 속담이 주식 격언 있지 않습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네. 그러면은 안 좋아지겠죠. 그럼 우리도 다 안 좋은가요?
그럼 미국만 좋았다가 다 안 좋아질 확률이 있지만 네. 만약에 그런 금융위기 수준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또 새로운 동력은 어디선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찾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또 거기에 또한 이제 처음에는 긍정적인 신용 팽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현재 상황은 추가 회복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점점 찾기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슬프네요. 하루 내 주식 같네. 남들 갈 때 못 가고 있다. 남들 빠질 때 더 빠져. 아, 참. 근데 이제 채권이나 이런 안전자산 이런 거는 지금 모양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고점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확실히 금리 상승의 탄력도는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올해 미국 금리가 지난 연말과 비교해보면 한 뭐 40bp, 50bp 10년 기준 좀 올라와 있는데 그 정도 올라와 있죠.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6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상단은 이제 조금씩 뭔가 좀 막히는 듯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채권 시장에 이제 강세장을 얘기하기에는 뭐 아직도 이르다고 보여지지만 네. 지난 2016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거의 2년 정도 가깝게 채권 시장에 약세장이 지속이 됐는데 네. 이게 뭐 거의 8분응선, 9분응선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뉴스가 좀 눈에 띄었던 게 과거에 이제 리세션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이 기준금리 인하 폭을 보면 미국이 2001년도에 기준금리 6.5 갔던 거를 1.0까지 550bp를 떨어뜨렸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5.25였던 거를 이제 네. 역시 한 500bp 정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긴즉슨 향후에 이제 다시 리세션이 발생하면 한 500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으나 이게 뭐 3.0, 3.5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다음번에 이 위기가 발생하면 이제 그 다음 밑단은 기준금리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가는 것들이 머지않은 미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뭐 이제 그런 머지않은 미래예요? 자꾸 걱정되게 얘기를 하네. 여기 불안해지게. 머지않은 미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적어도 뭐 2, 3년 이후니까. 자꾸 불안하게 다음 얘기를 사이클, 하셔가지고. 다음 사이클. 이 참.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채권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금값도 그렇게 대단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이번에는 힘을 못 쓰는 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위기 뭐 내리막길이다 하고 하는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동의를 안 한다는 거겠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뭐 미국은 계속 경기 확장기에 금리는 계속 인상한다고 하는데 네. 굳이 뭐 지금 안전자산을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리스크나 그런 게 크게 불거지지 않고서는 안전자산 갈 이유가 없다. 예. 그 지금 망하고 있는 안전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네. 비트코인은 뭐 계속 거래소 한 번씩 털릴 때마다 뚝뚝 떨어지던데. 자, 그럼 아직은 뭐 경기 방어주는 쳐다볼 필요도 없고 좀 더 있다가 경기 방어주를 쳐다봐야 된다. 자,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팽주들이 지금 아까 박정현 연구원이 이게 산업의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바뀌는 것 같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조금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기술주가 우리가 기술주가 아닌 경기 민감도 아니고 경기 방어도 아니고 그냥 베타가 1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어떻게 봐야 돼? 지금 약간 먹고 마시는 주식이 옛날에는 음식료, 리테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황주가 돼버렸습니다. 이 황주들을 보면은 이게 황주들을 잘 보면 집에 앉아가지고 다 하는. 나도 버스 어디고 다 이것만 하고 있잖아. 뭐 스마트폰, 넷플릭스 다 집에서 하는 네. 거고 사람이라는 게 활동을 해야 경제가 뭐 살아나고 결국 경제라는 거 이제 활동량인데 네. 이거 집에서 뭐 영화 보고 핸드폰 하고 뭐 페이스북 하고 하면은 이게 활동량이 별로 늘지 않거든요. 네. 그 옛날에 한번 이슈가 됐던 게 그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의 인당 주행 거리가 감소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게 2010년을 전후로 해서 한번 감소했었는데 사람들이 그 원인을 이제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보니까 뭔가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이 그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된 거죠. PC방과 하루 종일 앉아 있고. 그렇죠. 서로 친구랑 전화 통화 뭐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페이스북으로 그냥 서로 안부 묻고. 요즘 다 그렇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신경제라서 물론 빵 주식이 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광고 수익이나 뭐 쟤네들 기업 수익은 늘어나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과거 대비해서는 이제 어떤 쓰는 돈이나 활동량이 분명히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약간 디플렛적인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업들은 앞으로 뭐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흐름이란 게 계속 가는 거고. 가고 있으니까. 그 이제 요즘 계속 인구 통계학적인 데서 나오는 얘기가 그 밀레니얼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세대들이 그 과거 저희들 세대보다는 굉장히 그 착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선하고 애들이 학교에서도 문제 잘 안 일으키고 과거에는 굉장히 저희들 뭐 학교에서 뭐 싸움하고 패싸움하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했었어요? 저희는 좀 했었는데 안 하셨나요? 좋은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안 하셨는데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학교 대 학교로도 패싸움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저 흉터가 저렇게 있고. 네, 저희는 그때 좀 생겼습니다. 칼 좀 맞고 지지로 이래서. 그런 게 요즘 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없죠. 내용들이 전혀 이제 많이 돼서 이 순하면 사람들이 순하면 뭐 친구도 안 사귀고 연애도 좀 덜하고 그러면서 이제 팡주들만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가 되고 얘네들의 펀은 뭐 더 높게 줘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앞으로 계속 가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신원영군 네. 여기서 제일 연계잖아. 네. 실제로 그렇게 안 움직이고 안 만나요? 제가 좀 이르게 여름 휴가 다녀왔습니다. 동남아로. 이번에 참 느낀 점이 그거예요. 수영장에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아, 수영을 안 하고. 수영장에서도 그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IT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항상 상단이 막혔다가도 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레벨업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IT 산업 이런 빵주에 관련된 이 IT 기반한 산업에 대한 수요 예측은 사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항상 공급 과잉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은 이게 상당히 막혀버리는데 지나고 나면 더 레벨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디맨드에 대한 예측을 지금 기존의 시각으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옛날에는 뭐 대화를 한다거나 뭐 우리랑 조금 문화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서양인들은 보통 그냥 수영보다는 선탠을 하면서 책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서양인이 제가 동남아가 그냥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서양인들도 핸드폰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았고요. 뭐 저희와 같은 아시아 인종들은 대부분 수영을 안 하면 모두 대화도 없이 그냥 핸드폰 하는 거죠. 서로 가깝고 핸드폰 한다라는 거는 이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적인 그런 흐름 자체가 확연히 다르게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빵주가 경기 중립주도 아니고 경기 방어주 된 거 아니에요 혹시? 글쎄요, 뭐 명칭을 붙이자면 경기 주도주? 아니요, 제가 생각났어요. 뭐? 경기 무관주. 경기 무관주. 네. 경기와 무관하게 갑니다. 네.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쪽이 대세 아니에요, 대세 지금. 근데 사실은 나도 전혀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핸드폰으로 이 뭐 쿠팡 뭐 11번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주문해 버려요. 동네 마트를 갈 일이 없어. 여기서 주문하면 모든 게 다 지금 문 앞에 다 오니까 그쪽 관련 산업만 발달해 버리는 거고 동네 마트는 이제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동네 마트로 좀 가야 차도 쓰고 기름도 쓰고 가다가 뭐 중간에 들러서 다른 것도 사고 이럴 텐데 그렇죠. 그냥 순전하게 그것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수박이 먹고 싶어. 근데 동네 마트 가면 수박 사고 이것도 보이네 빵도 좀 사고 우유? 뭐도 사고. 전혀 없잖아요. 그냥 수박만 사고 땡. 제가 아는 지인 쪽은 마트를 하시는데 큰 마트가 생기고 나서 그 전후로 권리금 자체가 확 억대서 확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떨어진 걸 반영하고 있죠. 소매 경제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기방어주가 바뀌었다. 결론은 경기방어주가 기존의 경기방어주는 이 우리 큰 뭐 코카콜라 뭐 이런 소비주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전력 뭐 이런 거, 에너지 뭐 이런 게 경기방어주인데 그런 거 이미 경기방어주가 아니고 그런 거는 항상 죽쓰는 주식이고 경기방어주는 팽주로 바뀌었다. 경기무관주다. 경기무관주.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